안녕하세요. 최불암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앉으니 문득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전하지 못한 이야기가 많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그것은 마치 저물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는 일과 같지요. 아름답지만 곧 다가올 어둠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은 아프고 어쩌면 듣기에 거북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못난 노인이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얻은 뼈아픈 교훈이니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50대, 60대에 접어든 여러분, 내 자식만큼은 다르겠지 라고 믿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 드리는 경고입니다. 만약 당신이 5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집문서를 자식에게 일찍 넘겨주려 한다면 당신의 노년에서 평안함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 말 너무 가혹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본 수많은 노년의 눈물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식 하나 잘 되는 것만 보고 평생을 소처럼 일하고 자신은 해진 옷 입으면서도 자식은 비단 옷 입히며 살지 않았습니까? 내 몸 뉘일집 한 채가 전부인 인생인데 그 마지막 자존심마저 자식의 앞길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효자라는 가치는 이제 박물관의 유물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살기가 팍팍하고 자기 자식 키우느라 정신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증여가 되고 부모의 존재는 어느덧 부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공무원 생활하며 알뜰히 모아 번듯한 집 한 채 장만한 분이었죠. 아들놈이 사업한다고 손주들 교육시킨다고 매달리니 그 인자한 마음으로 집을 미리 넘겨주었습니다. 어차피 나 죽으면은 다 네 것이 될 텐데 하루라도 빨리 네 힘이 되어주마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집 명의가 바뀌는 순간 공기의 온도부터 달라졌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아들의 방문은 점점 닫혔습니다. 자신이 주인으로 살던 집에서 어느덧 눈치를 보며 밥상을 마주해야 하는 임시 거주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기치와 위치의 문제입니다. 집은 단순히 벽돌로 쌓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은 한 사람의 인생이 깃든 성전이자 노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보루를 너무 일찍 무너뜨리는 것은 무장 해제된 채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부모가 가진 것이 없을 때 그 부모가 겪어야 하는 무시와 외로움이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인지 말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자식을 불효자로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힘이 있고 기댈 언덕이 되어줄 때 자식도 부모를 존경하고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집을 너무 일찍 넘겨주었을 때 겪게 될 3가지의 쓰디쓴 교훈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그래도 내 자식은 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부디 마음의 빗장을 열고 들어봐 주십시오. 노년의 빈곤은 단순히 가난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어버리는 일이니까요. 자, 이제 차 한잔 드시면서 천천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명의를 넘겨준다는 것, 그건 단순히 서류에 도장을 찍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자식에게 넘겨주는 일입니다. 많은 부모가 생각합니다. 내 자식인데 집주인이 누구든 무슨 상관이랴, 같이 살면은 그만이지. 하지만 여러분, 집이라는 공간에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그 주도권이 바뀌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흐름이 뒤바뀌고 맙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내 집이 안식처였지만 자식의 명의가 되는 순간 그것은 자식의 집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집에 얹혀 사는 손님이 되는 것이지요. 처음 몇 달은 괜찮을 겁니다. 자식들도
고마운 마음에 극진히 대접하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마음이란 참 간사해서 고마움은 금방 당연함으로 변하고 당연함은 곧 불편함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거실에서 TV를 크게 틀어놓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애들 공부하잖아요. 이 한마디가 예전에는 걱정이었겠지만 명의를 넘겨준 후에는 빚으로 꽂힙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허허 그래야지 하던 것이 이제는 내가 이 집에 방해가 되는구나 라는 서글픔으로 다가오는 법입니다. 며느리의 눈치, 사위의 말 한마디가 예사롭지 않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부엌 찬장을 열 때도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조심스러워집니다. 내 손으로 일궈온 내 집인데 마치 남의 집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처럼 발소리를 죽여야 하는 그 심정,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을 잃은 자의 비극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집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지요. 조상님을 모시고 내 자식들을 길러낸 나의 영토이자 성역입니다. 그 성역의 주인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은 집안의 기지를 스스로 꺾는 일입니다. 기가 꺾인 노인은 집안에서 그 존재감이 흐릿해집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모여도 예전처럼 어른 대접을 받으며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구석진 방 한 칸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켜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자식들의 태도 변화를 나무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명의가 넘어가는 순간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이 집의 관리자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부모의 생활 방식, 건강 관리, 심지어는 친구들을 만나는 일까지 간섭하기 시작하죠. 어머니 이제 그런 건 좀 하지 마세요. 집에 사람 부르지 마세요.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 명령이 됩니다. 자식들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명이라는 법적 권력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엄연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집을 미리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품격은 내 공간에서 나옵니다. 내가 당당하게 발을 뻗고 내 마음대로 물 한 컵 마실 수 있는 권리 말입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갈 곳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준 집이 결국 당신을 짐으로 만들어버리는 역설적인 상황. 이것이 제가 본 첫 번째 쓰디쓴 교훈입니다. 이야기가 좀 무거웠지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민낯입니다. 나중에 주마라고 말하는 것이 야박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하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인으로 늙어갈 것인가? 아니면 눈치 보는 손님으로 여생을 마감할 것인가? 그 선택의 도장은 아직 당신의 손등 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은 세속적이고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네 인생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돈은 젊은 날의 돈과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때의 돈은 기회이고 도전이지만 노년의 돈은 곧 생명이자 혈액입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몸이 굳어버리듯 돈이 없으면 노년의 삶은 그 즉시 정지되고 맙니다. 집 한 채를 자식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의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가장 큰 비상금이자 삶의 마지막 방패를 던져버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병민이다. 여기저기 쑤시고 이름 모를 통증이 밤잠을 설치게 하지요. 그때마다 자식 눈치 안 보고 병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에서 나오는 당당함입니다. 자식에게 집을 넘겨주고 나면 당신의 경제적 생명줄은 자식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모실게요 라고 장담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사가 그리 녹록하던가요? 자식들도 자기 자식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생활비에 허덕이다 보면 부모의 병원비 몇만 원이 무겁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파 수술을 해야 할 때, 혹은 몸이 약해져 보약한 제지어 먹고 싶을 때, 자식에게 돈 좀 다오라고 입을 때는 그 순간의 비참함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 집을 팔아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이제는 자식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이번 달은 좀 힘든데 라며 말꼬리를 흐릴 때 부모의 가슴은 무너져 내립니다.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것이 바로 돈 없는 서러움입니다. 또한 노년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친구를 만나 차 한잔 나누고 경조사에 봉투 하나 건네는 것이 노년의 유일한 사회적 활동이자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집을 내주고 수중에 돈이 없으면 발길을 끊게 됩니다. 친구가 밥을 사도 다음에 내가 살 돈이 없으니 미안해서 못 나가고 손주 녀석 용돈 한 푼 지어주지 못하니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위신도 서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도 좁아지고 결국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게 되는 법이지요. 이것은 영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내가 평생 땀 흘려 일군 재산은 나의 기가 서려 있는 보호막입니다. 그 보호막을 너무 일찍 걷어버리면 외부의 차가운 기운이 당신의 영혼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초라해지고 목소리에 힘이 빠지며 자꾸만 위축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켜줄 물적인 토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효도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에서의 효도는 부모의 경제력과 비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가 가진 것이 있어야 자식도 자주 들여다보고 안부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하는 것이 서글픈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 자식은 절대 안 그럴 거야 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효도할 기회를 빼앗지 마십시오. 부모가 당당하게 자기 자산을 지키고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로 존경하게 됩니다. 집 문서를 쥐고 있는 손에 힘을 빼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품위를 지키고 나아가 자식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노년의 가난은 그 누구도 대신 짊어져 주지 않는 독배와 같습니다. 그 잔을 스스로 마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가슴 시린 대목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바로 우리 한국 부모들의 고질병과도 같은 희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을 숭고한 사랑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못 먹어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보면 배부르다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저 역시 그 시대를 살아온 아비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노년에 접어들어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희생은 때로 자식의 자립심을 꺾고 결국 부모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시킨다는 점입니다. 특히 집을 너무 일찍 내어주는 행위는 자식에게는 부담스러운 유산을, 부모에게는 정신적 파산을 안겨줍니다. 명의를 넘겨준 뒤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기대가 생깁니까? 말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자식도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정서 어린 보살핌을 주겠지 하는 보상심리가 무의식 중에 자라납니다. 하지만 자식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미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 되고 이제부터는 부모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삶에 끼어든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 고독과 소외가 시작됩니다. 내 집인데도 내 마음대로 누구를 초대할 수도 없고 집안의 대소사에서 내 의견은 점차 배제됩니다. 자식들은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부모는 그저 결정된 사항을 통보받는 존재가 됩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에 이사 가기로 했어요. 아버님, 방 구조 좀 바꿀게요. 이 말들에 부모의 감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미 주인은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 한국인에게 집은 단순한 거처를 넘어 조상의 얼과 나의 역사가 묻어있는 영적인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먼저 떠난 배우자와의 추억이 있고 아이들의 낙서가 있으며 내가 눈물로 지켜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를 넘기는 순간 그 영적인 연결고리가 툭 하고 끊어집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집의 기운은 주인을 따릅니다. 주인이 바뀌면 집의 에너지도 바뀝니다. 원래의 주인이었던 노인이 그 기운에서 밀려나면은 그때부터 급격히 기력이 쇠하고 병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영토를 잃은 사자처럼 노년의 기계는 꺾이고 영혼은 갈 곳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해서 서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킬 힘을 스스로 포기했기에 찾아오는 그 허망함, 그것이 사람을 말라 죽게 합니다. 자식에게 헌신한 대가가 방 한 칸에 갇힌 채 창밖만 바라보는 신세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자식 또한 우리의 노후를 완벽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 삶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때 자식도 부모를 한 명의 어른으로 대접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뒷방 늙은이로 남는 것은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지어지지 않는 죄책감을 주는 일이자 스스로의 인생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피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집에서 느끼는 고독과 남의 집 자식 집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적어도 내 집에서는 내가 나 자신의 주인으로서 고독할 권리라도 있으니까요. 부디 그 마지막 권리를 너무 쉽게 자식의 손에 쥐어주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가 너무 매정하게 들리진 않았는지 걱정이 앞서네요. 최불암 저 노인네가 나이가 들더니 참 깍쟁이가 됐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당신의 인생 마지막 장에서 후회라는 글자를 쓰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을 살아가면서도 나의 존엄을 지키는 길, 그 지혜로운 접점은 어디일까요?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실질적인 조언은 이것입니다. 명의는 끝까지 쥐고 있되 마음의 빗장은 미리 열어두라는 것입니다. 집 문서를 넘겨주는 대신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집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명확히 약속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자식에게는 충분한 힘이 됩니다. 살아생전의 증여는 권력이 되지만 사후의 상속은 감사의 선물이 됩니다. 자식에게 독이 든 성배를 미리 건네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자식의 인생에서 조금씩 발을 빼야 할 때입니다. 50대, 60대, 이 시기는 자식을 위해 사는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나로 돌아오는 연습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식이 사업자금이 부족하다고 집을 담보 잡으려 할 때 가슴이 아프더라도 단호하게 아니 된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게 만드는 진정한 부모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를 가꾸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예쁜 옷도 한 벌 사 입고 평소 가고 싶었던 곳이 있다면 주저 말고 떠나십시오. 부모가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자식에게 큰 위안이 되는 효도는 없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자신들 때문에 희생하며 쪼들리게 사는 것을 보면 고마움보다는 마음의 빚 때문에 오히려 부모를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의 마음도 편안해지는 법입니다. 이제 버려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보상심리, 그리고 내가 없으면 자식이 잘못될 거라는 오만함,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그 빈자리에 고독을 즐기는 법을 채워놓으십시오. 혼자서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수행이자 축복입니다. 만약 이미 실수를 하셨다면 혹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으셨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내어준 것은 잊으시고 남은 작은 조각이라도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그리고 자식에게 당당히 말씀하십시오. 나는 나의 인생을 살 테니 너는 너의 인생을 살 거라.
우리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자. 여러분, 한국인에게 안녕안리라는 인사는 참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편안할 안에 편안할 영영, 몸과 마음이 모두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여러분의 노년이 안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집 거실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그래, 이만하면 참 잘 살았다라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당당함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주인이 되어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채불암도 여러분의 그 길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맡에 평온한 안식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부디 안녕히 주무십시오.